뉴스토마토가 최근 1년 내 관보에 게시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정부 6처 19부 장차관과 청와대 3실장, 8수석 56명 중 22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은 전체의 39.29%로 10명 중 4명꼴로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수도권에 총 5채의 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뒤를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3채를 보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되래 청와대 내부로 향하자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처분 권고라는 인위적 조치 대신 정부 정책을 통한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 대통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첫 뉴스는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19부 6채의 장차관 46명과 청와대 3실장 및 8수석 등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집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죄악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상황에서 특히 올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들의 다주택 보유, 그것도 강남에 집중된 현상은 자칫 국민에게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를 청년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그리고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집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이, 그럴 리가요. 갖고 싶습니다. 한 채라도 가지면 좋겠네요. 자, 청년 입장에서 보면 무슨 별나라 얘기야? 이렇게 부러울 수도 있고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고 사실상 죄송합니다. 결혼과 출산조차 고민을 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수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46명 중에 12명이면은 21%잖아요. 그러니까 20% 이상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주는 사실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 그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정부의 기조 자체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용이 아닌 매물은 네네.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알아서 이렇게 잘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그런 정책을 설계하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다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은 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네네. 정책 정말로 실현되는 거 맞아? 하고 찜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들은 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그 행보가 좀 일치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한창 청년들이 집 구하는 때예요. 네네. 5평, 5평 원룸이 1,000에 60. 그리고 제가 살았던 신촌 인근은 80에 뭐 월세가 100 이렇게 넘어가는 네네. 상황에 집을 구해야만 그래도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 특히 무주택, 집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집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진짜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감각을 많이 느낄 텐데요.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게 23년에 윤석열 정부 비서실에서 이거는 뭐 다주택 문제는 아니었지만 23년에 대통령 비서실 평균 재산이 48억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27억이거든요. 정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니고 공직 사회에 만연한 문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하면서 공직 사회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네네. 보고요. 저희 당의 윤종호 의원님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법안을 네네. 발의하기도 했어요. 전 네. 이런 게 도입이 돼야 이게 뭐 정부가 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체는 고위공직자가 이 정책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백지 신탁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안착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 공직자들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세금 뭐 양도 중과 유예 이제 안 되고 사실 보유세도 보강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네. 뭐 비거주 1주택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 저는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게 되면은 이게 뭐 공직자이냐 아니냐에 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한 뭐 본인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국무위원 가운데 이제 한성숙 중기부 장관입니다. 장관의 경우 가장 많은 주택 5채. 이 주택 외에도 이제 상가로 분류되죠. 근린생활시설 2채 해서 총 7채를 보유 중이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서 뭐 법정 하자가 없으면 네. 뭐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서민 입장에서 보면 딴 나라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살펴야 하는 부처의 장관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뭐 본인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실지 보여줄게 될 것 같아요. 강윤정 대변인님도 매물을 내놓으신 걸로 새벽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네. 청와대 인사들도 이 정책 기조에 맞게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이냐 지켜볼 문제고 스스로 좀 증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책에 좀 전에 지적하셨던 정책의 신뢰성은 국민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행보가 닮아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부동산 이만큼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과연 서민들의 삶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네네.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삶에서 이걸 깊게 고뇌하고 그 체감하여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국민들이 그걸 서포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뭐 이재명 정부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뭐 공직사회 예, 전체의 예, 문제. 여야 막론하고 정권 막론하고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다주택자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처분 권고가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네.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시절 때 보면 그 권고를 했단 말이죠. 실제 권고로 이어질까 아니면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새벽 기사 보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요. 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더라도 1월에 송파, 강남, 서초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저는 이 일관된 메시지가 효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보고 제가 유튜브에 이제 부동산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 경제 채널, 부동산 채널에서 한 1, 2주 전까지만 하면은 이거 중과 유예될 수도 있으니까 좀 버티는 전략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다가 엊그제 이제 하루 전, 이틀 전 거 보면은 이제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숫자 계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네네. 유튜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관된 메시지 5월 9일까지는 완료하겠다, 변동 없다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시장에도 정확한 메시지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매물이 나오게 하는 이제 유도하고자 하는 효과들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5월 9일까지 계약하려면은 지금 또 시간이 짧긴 네네. 짧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뭐 고위공직자에서도 반응이 있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진보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다주택 저희는 뭐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 어떻습니까? 뭐 그 다 개개인은 다 다르겠지만 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종부세 같은 거 내고 싶거든요. 아, 저도 기꺼이 냅니다. 종부세 내는 네. 정말 내고 내고 싶은데 네, 정말 내고 어떻게 싶은데. 하면 종부세를 낼 수 있는 건지 정말 그 체감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주택자의 뭐 양도세, 보유세 등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고 있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네네. 그게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의 집값이 떨어지는 게 네네.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금에 대해서 징벌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금을 징벌적이라고 접근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을 수 네. 있다. 왜냐하면 사실 유예도 몇 년째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 정상화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하향 안정화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사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무주택 청년 입장에서는 이 집값이 나는 집이 없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 문제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아서 이게 투기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특히 강남이나 이런 곳에 사실 강남 아파트들은 이제 사치제, 지위제 이게 그냥 부동산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 투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매물이 나오고 그럼 네네. 집값이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는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세울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짧게 되진 않지만 근데 이 집값 자체가 안정화되는 세제 정상화 이건 저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좀 평가를 한번 각 당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란 게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과거 민주정부의 최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공급 이것을 병행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느 것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 개입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네. 연장선에서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실현시킬 거라는 또 믿음과 기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제가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은 좀 효능감을 못 느낀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강남에 있는 예를 들면 50억, 100억 아파트 같은 게 1억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권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서초에 있는 법조타운이라든지 용산 공원 부지라든지 서울공항 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고품질의 정말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의 고품질의 공공 그런 그 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지금까지 공공주택이라 함은 좀 저품질, 평수도 작고 그리고 교통 접근도 좀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 보면 공공주택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낙인 효과까지 되는 그런 네.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역세권에 좋은 곳에 고품질 넓은 평수의 공공주택이 지어진다면 굳이 그 막 빚내 가지고 주변에 아파트를 살 이유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집값의 안정화까지 같이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거권 정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네네. 청년 주택 그리고 그 공공주택 문제에서 청년들이 사는 곳은 진짜 좁게 나오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약간 실책에 대한 오답 노트를 이재명 정부는 좀 했다.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본 게 이제 1월 29일에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 네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규제는 나왔지만 공급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와서 네네. 사람들이 결국엔 버티기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오답 노트를 일단 한 것 같다라고 네네. 보고 그럼 이 공급에서 그 뭐 가구별, 뭐 특성별에 맞게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좁은 곳에 살 필요 없다. 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 그럼요. 1인 가구가 이미 보편화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게 이전에 했던 방식에서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제 개편안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저희는 진보당에서는 보유세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네, 있고 약간 언지를 네.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방선거 네, 있다 예, 보니까 예. 네, 진보당은 조금 더 저희가 뭐 먼저 더 얘기하자 뭐 네. 이런 것도 있는데 보유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까지 좀 정착이 돼야 이 정부의 진정성이 조금 더 효과를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과 세제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당이 좀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얼음을 저희- 좀 깨줬으면 좋겠네요. 네, 세제 개편안 내려고요. 저희 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주 만에 뵙죠. 네? 일주일만. 네네네. 해외 잠깐 다녀오느라. 네. 나오신 김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합당 문제. 당 시끄럽죠. 그런데 저희 조국혁신당은 차분하게 질서 있게 가자. 그리고 민주당이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내 먼저- 지금 갈등이 상당히 격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것이 만약에 합당이 결렬되며 양당 지지층끼리의 감정적인 생채기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지선을 앞두고도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문제고 감정적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원들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그 이제 대표님께서 내신 메시지를 공유를 하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질서 있게 가자 그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중도 보수로 계속해서 방향을 돌려서 좀 뭐랄까요? 통합 또는 아니면 좀 저변을 확대하는데 그러면 진보당 같은 경우 누군가의 진보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야죠. 그것이 진보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저희- 합당을 바라보면서도 그렇죠. 저희는 사실 뭐 다양성이나 다당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힘 합쳐야 되는 건 저희도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네네. 그 방식이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가에 네네. 대해서는 뭐 저희 사실 이제 다른 당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연대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전 지방선거에선 힘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과 함께 청년 정치 살펴봤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